같은 밤 운명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절망의 외침이, 다른 한쪽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새로운 방산 강국, 폐허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자랑스러운 순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쓰레기들 당장 다 치워버려. 사령관님의 분노의 참 명령이 작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란 방공기지 아흐마드 소령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보여준 건 뭡니까? 지금 제 머리 위에서는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 비싼 중국제 장비는 단 하나도 감지를 못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시스템이 실전에서는 그냥 값비싼 고철덩어리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기지에 중국산 HQ-9 방공 시스템이 도착했을 때 말이죠.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와 최신형 미사일 발사대들이 줄지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강력한 방공망을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정말 자신만만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어떤 스텔스기도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약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중국이잖아요.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은 강대국 아닙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내뱉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됐을 때 저는 레이더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시스템 점검해봐. 뭔가 이상해. 부하에게 소리쳤지만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전원도 들어와 있고 시스템도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여전히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쾅!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소령님, 3번 경납고 직격탄입니다. 부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죠. 저는 미친 듯이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미사일은 나가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표적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발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걸요. 공습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단 한 대의 적기도 탐지하지 못했고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했어요. 요격률 0%, 탐지율 0%, 그냥 모든 게 0%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맨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폭탄이 떨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수백억을 들인 장비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고? 저는 상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도저히 보고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본부에 보고합니까? 사령관님도 분노로 떨고 계셨어요. 이걸 보고서라고 쓰란 말이야? 전 세계가 비웃을 거야. 그분은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 전량 폐기. 당장 중국 측에 연락해서 환불 요구해. 저는 급히 중국 방산업체에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중국 측 담당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장비 인도까지만 책임집니다. 대금은 이미 전액 수령했고요.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그 뻔뻔한 태도. 작동도 안 하는 장비를 팔아놓고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는 병사들이 중장비로 중국산 레이더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국의 하늘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장비들이 고철 더미로 쌓여가고 있어요. 절단기로 잘려나가는 레이더 안테나, 트럭에 실려나가는 미사일 발사대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망했어. 중국을 너무 믿었어. 땅덩어리가 넓다고, 인구가 많다고 그게 다 강대국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문득 몇 년 전 방산 전시회에서 봤던 한국 부스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한국 제품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죠.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들겠어 하고 말이에요.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기술이 중요한 건데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장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령님, 전 세계가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웃겠죠? 중국산만 믿다가 나라 망할 뻔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의 하늘을 뭘로 지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작전실 TV에서 놀라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날 밤 국경 너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달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무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한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걸요. 夸광. 사막의 밤하늘이 대낮처럼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앞서 이란 소령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저는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부 작전통제관 라시드 대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만나 우리를 지켜낸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몇 년 전부터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거든요. K9 자주포나 K2 전차처럼 한국은 산악지형, 혹한, 혹서 등 극한 환경에서 장비를 혹독하게 굴려왔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신뢰.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이란처럼 가격만 보고 중국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 이란이 우리를 향해 발사한 25발의 탄도미사일이 마하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윙! 적색 경보 사이렌이 사령부를 뒤흔들었지만 우리 레이더 화면은 조용했던 이란과 달리 모든 표적을 선명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포착! 고도 15km, 거리 40km. 한국산 다기능 레이더의 반응 속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어요. 제 옆에 한국 기술 고문이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시스템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청웅2 전탄 발사. 그 순간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차례로 솟구쳐 올랐어요. 청웅T는 물리적 직격 방식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정확히 맞춰 격추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첫 번째, 격추 성공. 두 번째, 격추. 세 번째. 작전실에 연속으로 터져 나오는 성공 보고에 모든 장병이 환호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사령부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요격률 96%.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나머지 4%는 뭐였냐고요? 대령님, 그 미사일들은 날아오다가 지들이 알아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란 미사일이 불량품이라서 스스로 추락한 거였어요.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쏜 건 100% 다 맞춘 거나 다름없었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정확도가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 펜타곤 연락장교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더 뛰어나다니.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청웅T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거였어요. 작전 후 저는 한국 기술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까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란의 맹공을 막아내느라 비축 미사일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격 미사일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한국에 긴급 요청해. 지금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야. 과연 7,000km 떨어진 한국은 우리의 절박한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 줄까요? 지금 당장 한국에 전화 연결해. 1분, 1초가 급하다고. 국방장관님의 다급한 고함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딱 1시간이었습니다. 청궁2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마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거든요. 긴급 소집된 안보회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누군가 미국 패트리어트를 더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현장을 지휘했던 제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전쟁터에서 직접 봤습니다. 미국산은 빗나갈 때도 있지만 한국산 청궁2는 백발백중이었어요. 가격은 3분의 1인데 성능은 압도적이라고요. 지금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무기뿐입니다. 이건 대체 불가능해요. 제 말에 장관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마야.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만약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이 이란 편으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우린 끝장이야. 한국 기술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건 미국이 와도, 아니 트럼프가 다시 와도 못 막아! 중동의 판도가 뒤집히는 거라고.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우리 생사 여탈권을 쥔 슈퍼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 한국이 달라는 대로 다 줘. 석유? 600만 배럴 아니라 1000만 배럴이라도 주겠다고 해. 당장 한국 국방부에 연결해서 미사일 좀 보내달라고 사정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국방부 한라인을 잡았습니다. 체면도 있고 매달렸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청웅2 미사일이 당장 필요합니다. 이란이 또 쏘면 우린 다 죽어요. 대금은 원하시는 대로, 아니 석유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숨이 넘어갈 듯 애원하는 제게 한국 담당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시드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친구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안전은 곧 우리의 안전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나중에 하고 일단 물량부터 빼드리겠습니다. 대구 공군기지에 C-10셀 수송기를 보내십시오. 6시간 안에 적재 완료해 놓겠습니다. 네? 6시간이요? 정말입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의회 승인이다 뭐다 해서 몇 달은 걸렸을 일을 한국은 단 6시간 만에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의 속도, 코리아의 의리였어요. 대구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조종사들은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 공군 장병들이 미사일을 싣는 모습이 너무나 정성스러웠거든요. 마치 귀한 자식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미사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고정해 주더래요. 한국군 지휘관이 우리 조종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이 녀석들이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을 확실하게 지켜줄 겁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수송기가 두바이 공항에 착륙하고 청웅2 미사일 30발이 모습을 드러내자 활주로에 있던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코리아 만세,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저명한 정치학자 압둘 칼렉 압둘라 교수는 이 광경을 보고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오늘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이제 중동에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전쟁도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보고서를 국방장관께 즉시 올려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펜타곤 지하 작전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3개에는 같은 날 밤 벌어진 2개의 전혀 다른 전투 기록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중동 전략 분석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부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왼쪽 이란의 중국산 HQ9 시스템, 요격률 0%. 오른쪽 아랍에미리트의 한국산 천궁2 시스템, 요격률 96%. 같은 밤, 같은 위협,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사성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96%라니 우리 패트리어트도 장담 못하는 수치야. 확실한 데이터인가? 분석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우리 첩보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로우 데이터입니다. 한국산 천궁2는 이란 탄도미사일 25발 중 24발을 정확히 격추했습니다. 사실상 100% 명중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격표가 화면에 떴을 때였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한국산 시스템의 가격은 우리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3분의 1? 성능은 동급 이상인데 가격이 저렇다면 앞으로 누가 비싼 미국 무기를 사겠나? 분석관이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무기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한국은 영하 20도 혹한과 영상 35도 폭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수십 년간 장비를 단련시켰습니다. 사막이든 정글이든 어디든 고장이 안 나죠. 반면 중국산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실전 데이터가 전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구 공항 로켓 배송 사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대응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SOS를 쳤을 때 한국은 단 6시간 만에 수송기를 띄웠습니다.
우리라면 의회 승인받느라 6개월은 걸렸을 일이죠. 국방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군.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하청업체가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파트너야.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낭독됐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이번 사태로 글로벌 리콜 수준의 불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한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그 오만한 펜타곤 엘리트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펜타곤은 확인했어요.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 방패가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 충격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너머 브뤼셀에서도 비슷한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있었거든요. 중국산은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 폴란드 국방장관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토 본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무기고는 텅 비어 있었고 러시아의 위협은 코앞이었거든요. 독일제는 5년, 미국제는 3년을 기다리라는데 당장 내일 전쟁 나면 어쩔 겁니까? 동유럽 장관들이 불안에 떨며 외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떴어요. 아랍에미리트 밤하늘을 수놓은 한국산 청웅2의 완벽한 요격 장면이었죠. 나토 사무총장이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청웅2가 이란 미사일 25발 중 24발을 격추했습니다. 96% 요격률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폴란드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써봤어요. 영하 30도 눈폭풍에도 시동 한 번 안 꺼지고 진흙탕에서도 문제없이 굴러갑니다. 성능은 독일제보다 나은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노르웨이와 핀란드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산악, 혹한, 혹서.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고장이 안 나죠. 프랑스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지금 유럽의 빈 무기고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독일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뿐이에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 대사관 전화가 불났습니다. 청웅2 도입 가능한지 긴급 문의. 우리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심지어 영국까지 줄을 섰어요. 한 독일 장성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군. 이제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건 그들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죠. 하지만 정작 중동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4조 2천억, 이라크 3조 7천억, 합계 8조 원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 완벽 방어 소식이 중동 전역에 퍼지자 왕족들이 직접 나섰거든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한국 대사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우리도 이란 미사일 위협 아래 있소. 중국산은 믿을 수 없어. 청웅T를 지금 당장 팔아주시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쾅 4조 2천억 원짜리 역사가 만들어졌죠. 이라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제, 중국제 다 써봤지만 실전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한국산뿐이었소. 바그다드에서 날아온 3조 7천억 원 계약으로 총 8조 원. 돌파!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요르단 국왕이 한국 기술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궁도 한국 무기로 지켜주시오. 카타르 에미르도 돈은 문제 없으니 빨리 계약합시다 하며 줄을 섰어요. 아랍 위성 방송들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K방산, 중동의 새로운 수호신. 미국 빈자리를 한국이 완벽하게 채웠다. 한국 방산 전시회에는 중동 대표단이 몰려들어 통역사가 부족할 정도였죠. 아랍에미리트 라시드 대령이 아랍 방송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중동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감격하며 발표했습니다. 중동 수출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 소식에 가장 화가 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방산업체 회의실에서는 난리가 났고 중국 방산 주가는 폭락했죠.
거대한 중동 시장을 한국에게 완전히 빼앗긴 거였거든요. 중국의 진짜 굴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피해서 못 쓰겠다는 말이 전 세계 밈이 됐다고요? 베이징 방산업체 CEO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란 아흐마드 소령의 그 한마디가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며 중국산 무기 창피 해시태그가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거든요. 이란의 전량 폐기 발표가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파키스탄이 먼저 움직였어요. 우리 중국산 레이더도 점검해봐.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작동 투성이었죠. 파키스탄 국방부는 즉각 중국 측에 환불 요구를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줄줄이 합류했어요. 우리도 속았어. 중국 무기는 전시용일 뿐이야. 나이지리아는 중국산 전투기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즉각적이었어요. 중국 방산 기업 주가가 한 달 만에 40% 폭락.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도 중국 15%에서 8%로 급락, 한국 5%에서 12%로 급상승했습니다. 국제 방산 전시회 현장은 더 비참했어요. 중국 부스는 텅텅 비었고 50m 떨어진 한국 부스는 인산인해였죠. 한 중국 영업사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건 이후로 아무도 우리를 안 쳐다봐요. 더 굴욕적인 건 중국 내부 반응이었어요. 우리 군대도 저런 무기 쓰고 있는 거 아냐? 중국 네티즌들이 자국 무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가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실전 데이터로 무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전시회용 스펙으로만 만들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급히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용법을 모르는 거다라는 뻔뻔한 변명에 오히려 더 큰 비난만 쏟아졌죠. 한 아프리카 장군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중국산은 쓰레기통에 버렸소. 우리도 한국 무기 좀 살 수 없소? 한국 방산 관계자가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줄을 서시오. 예약이 3년 밀려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인정했어요. 중국은 과거, 한국은 미래라고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방산 강국. 뉴욕타임스 한면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한국을 조명했어요. 6.25 전쟁 때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 순간이었죠. 이란 테헤란, 폐허가 된 방공기지. 아흐마드 소령은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잘려나간 중국산 레이더 조각이 놓여 있고 화면에는 한국 방산 전시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청웅2의 완벽한 요격 장면을 보며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땅덩어리와 인구만 보고 중국을 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실력과 신뢰를 보고 한국을 택했죠. 그 차이가 우리 하늘과 그들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의 서랍에는 한국 방산업체 카탈로그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조국이 다시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면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말이죠. 미국 펜타곤에서는 한국 방산협력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인정합시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는 한국 국기가 특별 개양됐어요. 자유진영의 무기고 대한민국의 감사를. 유럽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울 청와대에서는 방산 수출 10조 원 돌파 기념식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연구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죠. 조국을 지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노병이 뉴스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미국 무기로 우릴 지켰는데 이제는 우리 무기로 세계를 지키는구나.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전이 증명했고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기술로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강국이 된 거죠.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